안녕하세요. 무슨 생각하고 지내 무생지 8화 돌아왔습니다. 저는 김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입니다. 저희 무생지에서 제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좀 제안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종종 지난 화에서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다음 화 시작할 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의 코너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안을 해 보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김무의 질문들. 네. 김무가 이제까지 저희 나눈 대화들 중에서 또 새로운 질문들을 발견해서 다시 대화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화에서 또 나누고 싶은 질문들은 음 지난 6 화에서 끝나지 않은 않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 가지고 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시간을 쪼끔 더 연장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제를 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무의 되새김질. 어 괜찮다. 저희가 이거 발성 연습하려고 소소리 좀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 소가되는 느낌으로 네 네. 되새김을 잠깐 소의 시간을 갖도록 해 보죠. 네. 제가 인제 지난 6화 때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갖고 와서 한 번 고성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또 7화 때도 그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쪼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연약함에 포함되고 있는 말들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취약성이라는 단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연약함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것이 "연약함이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말보다는 '우리가 취약해졌을 때 나를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있게 만들어 준 어떤 상황들은 무엇일까?'라는 좀 얘기를 나눠 보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위로의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취약해진 상황에서 '필요한 건 뭐였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고성이 6화 때 그 당시에 보았던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줬었어요. 브레이킹 배드는 이제 미국의 한 화학교사 선생님이 어떤 너무 스포일러인가요? 이 내용들을 말을 하는 게? 아니요. 그거는 뭐 오래됐죠. 오래된 그쵸. 내용이고 짧게 하면 네 화학 교사가 인제 병에 걸려서 새로운 어떤 결심들을 하게 되고 이전과 다른 자기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흑화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음. 브레이킹 배드에서. 근데 그때 인제 흑화되기 전에 그 주인공이 "내 삶은 언제나 연약했었다."고 말했다고 해 음. 줬었나요? 그 단어가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훨씬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랬 그 맥락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고 수동적으로 살고 어딘가에 이렇게 맞춰서 살고 근데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 암을 걸리고 나서 이게 '자칫하면 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음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나머지의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랬을 때 선택하는 이제 방향성들이 좀 폭력적일 수도 있고 완전히 그동안의 일상에서 하지 않았었던 이제 변신을 한다고 느꼈었는데, 주인공이 왜 스스로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생각했을 때 그거를 챗GPT랑 한번 좀 물어봤었거든요. 음.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의 연약함이란 무엇일까? 음. 이런 질문을 나눠 봤어요. 음.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더라고요. 음. 주인공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무력감으로 음. 얘기를 해 주고, 두 번째는
자기 존재감의 부재,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앞둔 절대적 취약성,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인제 자기가 생각해 쓰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주인공이 자기 삶의 통제권을 잃은 상태였을 거고, 음. 이제 이러한 이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연약함들을 부정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통제력을 찾은 것이 어떤 그런 변화의 계기가 아니었을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취약성을 느끼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앞서 말한 인제 브레이킹 배드 주인공이 겪게 되는 취약한 상황에도 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제가 가장 취약함을 느낄 때가 그런 두 번째 얘기했던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지워졌다고 느낄 때의 취약함을 또 많이 느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무력감을 갖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회에서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스스로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도 말을 해도 되나요 그러면? 반대로 네. 반대인 경우가 됐었을 때 그러면 가장 자기가 강해졌다라고 느끼나요? 반대일 때 이 음. 사회 안에서 내가 음. 소속되어 있다고 느낄 때 그런 것 같아요. 음. 관계들 안에서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느낄 때 음. 내가 강해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음.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가치가 생기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 같거든요. 음. 관계 안에서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얻게 되는 자존감이나 이 성취감 같은 게 나의 안정감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 덕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내 스스로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강해졌다라고 느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약해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막 그때그때 바로 '난 강해졌어. 난 약해졌어.' 이렇게 막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진 않은데, 성취된 순간보다도 강해졌다고 느낄 때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강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내가 무서운 길을 걷고 있으면 한없이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지금 이 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막 다 귀신이 있을 것 같고 막 너무너무 두렵고 헤쳐나갈 방법을 모르겠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이건 강한 사람이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의지가 돼서 덜 무섭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되게 오히려 지켜줘야 되니까 더 겁이 안 나더라고요. 안 나게 모드를 바꾸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되게 사회적인 사람이네요, 김모 씨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사회에서 좀 거리를 두고 외딴 곳에서 혼자 고요히 살기 어려워하는 타입의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극기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정확히 음. 모르겠는데, 아예 혼자서 뭐 외국 여행 다니고 이런 거는 여행은 여행이죠. 맞아요. 음. 거의 그 뭐라 그러니까 유배.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나 쓸모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삶을 더 지향하시는 것 같고, 음.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취약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제 많이 건강해져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여러 가치들이 있잖아요, 삶에서. 네. 근데 저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어 혼자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물론 절대적으로 한계만 갈 수는 없지만 음음. 그래도 다른 것에 비교하여 비교적 나는 그것에 더 취약함을 느낀다? 비교적 다른 것보다 이건 내가 더 취약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취약함의 반대말? 네. 연약함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강함인가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음. 같이 찾아보면 오히려 말하려고 한 맥락을 더 잘 짚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 이게 어떠한 음음. 시기 혹은 어떠한 상태를 음. 말을 한다라면 반대말은 우리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게 시기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말이 아니라 어떤 과정의 단계의 단어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 가정이 있는데 음. 연약함과 취약함이라고 했었을 때 제가 100%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거를 알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음. 대개는 연약함의 반대는 강함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음. 뭐 "반대인 경우 그럼 내가 강하게 느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도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그 말은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었거든요. 삶이 되게 만족스럽고 혹은 되게 행복하고 되게 기쁘고 충만하고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 중에 뭔가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반대라는 말을 찾는 게 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 음.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나 회복이라는 말이 더 떠오르긴 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진 어떤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힘과 연약함이 주고받으면서 삶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완전함 쪽인가? 불완전함, 음. 평안함이 있나? 평안? 평안? 저는 이 연약함이 불확실성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떤 상태라고 생각해요. 어떤 가능성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여서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흔들림 때문에 내가 그러게요.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좀 취약하다고 느끼는 기도 하는 상태? 온전하지 않은 상태. 음. 네. 조금 더 이해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그런 관계적으로 취약성을 느꼈던 제 상황 안에서 '내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지나 보냈나?'라고 곰곰이 되돌아봤어요, 음. 되새김질.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인제 저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 요소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그중에서도 관계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받았던 위로의 순간이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취약했던 시기에 내가 세상에 쓸모가 없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릴 것만 같고 두려워했던 어떤 시기에 선생님과 연락을 나눌 때 선생님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막 힘들다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냥 통화할 때 민경아 오늘 하늘이 진짜 봤어? 엄청 드넓고 아름답더라. 오늘 하늘 꼭 봐." 막 이렇게 하고 또 문자 보낼 때도 민경 오늘 눈이 온다. 막 "밖에 눈 오는 거 봐. 진짜 예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셨었는데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일상에서 있는 어떤 순간들을 자기가 본 일상의 아름다움을 "너도 봐." 하고 공유해 주는 그 순간이 내가 그 일상의 시간으로 다시 나를 또 전환을 시켜 주더라고요. 나는 막 쓸모없어 이렇게 빠져 있다가 이 세계 안의 아름다운 거를 보고 '아 난 이 세계 속에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순간들의 한마디 한마디들이 내가 어떤 취약했던 시간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어떤 긍정적으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연약함을 느꼈던 때는 자기 혐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혐오 없이도 그때가 가능합니까? 자기 혐오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내가 부족하다고 계속 나를 탓하고 있는 시기니까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자기 혐오를 기반에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MBTI처럼 애착 유형 검사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불안형과 회피형으로서 나눌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중에 어느 쪽으로 더 비중이 더 큰지, 물론 너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둘 다 비중이 아주 낮고 음. 위태로운 사람은 둘 다 비중이 다 높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 사람은 어느 한쪽이 쪼끔 더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제 분류 4 종류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애착 유형? 예전에 대학교 때 심리학 수업 교양으로 들었을 때 네 종류인지 모르겠고 불안형이랑 회피 유형 테스트를 간단히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저는 불안 유형에 좀 더 가까웠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고성이 말하는 거랑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네. 같은 것 같은데 음. 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거기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불안형인 사람한테 좀 더 음. 어 '특화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오. 그럴 수 있겠어요. 저 불안이 정말 많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같은 상황과 같은 어떤 음. 관계와 사회와 이 음. 시련이 두 사람한테 동시에 비슷한 정도로 오더라도 네네. 내가 스스로 나를 믿고 있는 사람과 음.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또 생각의 결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음. 불안형은 어떤 쪽인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유형이 간단하게 나누면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게 제일 건강한 타입인 거예요. 그 어떤 음.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연약함이 없는. 음. 나는 언제나 나로서, 나의 존재로서 사랑받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음.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뭐 상황과 생각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긍정해 주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제일 건강한 상태. 음. 이제 제일 나쁜 거는, 나쁘다 좋다는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일 힘든 상황. 위험한, 제일 힘든 상황은 나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상대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요. 음.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위기나 어떤 시련에 있어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그 되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자기는 긍정하고 타인을 부정하는 타입이 있고 음. 그거를 이제 회피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자기는 긍정하고 타인은 부정하는 타입. 음. 오.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해. 저 반대에 그런 가까워. 사람을 불안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종종 너무 자꾸 저 자신만을 계속 궁지로 몰아 넣으니까 음. 스스로한테 계속 하는 말이 "너가 네 친구라고 생각해. 너 이렇게 대할 거야? 이렇게 안 믿어 줄 거야? 아니잖아. 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 너가 그렇게 생각해?" 하고 계속 되뇌어 주는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타인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려고 노력을 해 본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 네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오히려 반대로 저한테 거리를 오히려 두는? 음. 나한테 익숙한 어떤 사고들을 거리를 둬야지 헤어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음. 성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근데 인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위로에 관한 부분들이 질문들을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애초에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 주실 때는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감에 대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했었고,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라는 것이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필요한 게 아닌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음.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지극히 관계적인 상황에서의
연약함과 음. 이 주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를 보면은 분명히 고성이 얘기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언제부터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못 믿고 부정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사실 나 혼자만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믿음을 받지 못하는 단어를 계속 듣는다든지 가족들로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는 상대가 그렇게 말하는 걸 상대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긍정해 주기 때문에 나한테 더 찌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인제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기질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타입이.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유년기에 모든 것이 연약한 시기에 몸에 대한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기에 나의 관계망 속에서 들었던 말이나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던 것 같아요. 나의 힘을 음.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 기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어쨌든 그게 어떤 사건들 속에서 그 기질들마다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유형들이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닌가. 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한 성향으로 강화됐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기에 누군가가 건네주는 사소한 말 한마디나 음. 어떤 친절이나 "이 공간에 너가 수용됐어."라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구명줄 같은 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 되게 어려웠던 시기에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나 혹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이웃이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지금 세계가 쪼끔은 더 평안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제 입장에선 좀 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에게도 묻고 싶었습니다. 위로에 대한. 지금 그 선생님의 존재가 뭘까 음.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그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저의 베스트 드라마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라는 말을 자주 하죠, 드라마 내에서. 네. 그러고 실제로 괴로운 상황에서 누가 옆에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잘 해 주죠. 그 극중 이성기 예 배우가. 예예. 음. 그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뭐 구름을 봐 뭐 밥 잘 챙겨 먹어 뭐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고 음.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음. 그런 말이 저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음.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나는 말은 목이 잠기신 건가요? 혹시 고성 저한테 전염된 거 아니죠? 전혀 어 여러분 고성이 기침을 하는 척하면서 장난입니다. 예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 불안하던 시기에 음. 이거는 어떤 상황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개인적인 부분이 커 가지고 음. 어렵겠지만 어떤 외부의 어떤 대상이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저를 되게 곤란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음.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예. 이 시기가 나이대를 물어봐도 되나요? 30대 중반. 어. 근데 아버지가 그냥 별 이야기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그냥 "야 쫄지 마." 이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 볼수록 좀 되새길 때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과 되게 비슷한 비슷하네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음. 불안하거나 약간 두려운 거는 닥치지 않을 것들까지 미리 땡겨 와 가지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음. 또 닥치면 또 어떻게든 해결하고 해내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음. 쫄 거 없는데 이제 음. 쫄았던 거죠. 저 지금 너무 와닿아요. 그래요? 그 말이 지금 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쫄지 마." 음.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불러일으켜 주는 말들이 참 힘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쫄지 마." 이 말도 이 말의 표면에는 쫄지 마지만 그 뒤에는 "너가 헤쳐나갈 수 있으니 쫄지 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겠죠. 네. 그게 '참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네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은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천천히 시간이 갈수록 '그렇구나.'라고 음.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힘들 때 즉각적으로 힘이 되는 말이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아까 뭐 "하늘을 바라." 뭐 그거는 즉각적이지 않았었어요? 즉각적 약간 침 맞는 것 같이 음. 즉각적인 힘이 되긴 했네요, 그런 것들이 음. 저에게는. 근데 이거는 좀 저에게 특화된 그 관계 안에서 특화된 말이었을 것 같아서 음. 보통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힘을 주는 말을 건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고성이 제가 들은 위로가 고성에게는 와닿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뭐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또 이렇게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음. 요즘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위로의 말이라는 것도 관계마다 상황마다 이런 맥락마다 그때그때 좀 필요한 언어들이 다를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 사람에게 힘을 냈으면 좋겠고 위로를 건네고 싶은데 그런 마음과 다르게 나의 케이스에만 생각해서 얘기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몇 번씩 있었거든요. 뭐 실패하면 어때요 뭐. 쪼끔 민망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 맞네요. 근데 제가 인제 아까 제가 힘들었을 때 선생님이 어떤 일상의 풍경들을 공유해 주는 걸 들으면서 힘을 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귀한 위로였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동료에게 내 나름의 최선으로 그런 말들을 건넨 적이 있었는데 또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은 되게 그만큼 취약해져 있잖아요.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그때 그 친구한테는 오히려 내가 위로를 합시고 건넨 말들이 지금 그 사람은 너무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시기고 한없이 어떤 애도가 또 필요해야 되는 시기인데 막 "오늘 봄에 이 꽃이 핀 게 참 아름답더라." 이런 말을 하나하나 건네는 게 자기는 지금 아름다운 걸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이렇게 들려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대요. 네. 그렇군요. 그런 말을 듣는 게 힘들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원망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다 좀 그렇게 속이 상한 상태 되니까 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힘이 들더라고 친구가 얘기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정도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에게 위로를 건네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본인도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좀 위로를 건네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고 나서. 그쵸. 그래서 이제 MBTI 같은 성격별로 다른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 이 유형한테는 어떤 위로가 좋은 위로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진짜 물어봤어? 그거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챗GPT한테 제 일화를 좀 얘기를 해 줬어요. 좀 전에 말한 그 일화를 얘기를 해 줬는데 네. 챗GPT가 해준 말은 음 "이거는 사실 위로의 역설이야." 이러면서 내가 받았던 처음의 위로는 관계 안에서의 수용이었지만 두 번째 케이스의 친구한테서는 지금의 절망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처럼 들릴 수도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했을 때 이제 위로를 받는 사람의 시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첫 번째 시점 차이에서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길 바라는데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의 메시지가 꼭 지금 이 고통이 부정당한다고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두 번째로 타이밍의 문제를 얘기해 줬는데 그 회복 단계에서는 일상의 아름다움이 힘이 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동조적 공감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언어의 해석 차이로 얘기해 줬는데 저는 인제 그 친구한테 제가 받았던 것처럼 "이 세계 안에 우린 같이 있어."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위로를 건네고 싶었던 건데 상대는 인제 그 말을 "너가 빨리 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빨리 괜찮아져야 해."라는 말로 들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좀 공감이 갔던 거는 챗GPT가 얘기해 줬던 말에서 근데 뻔한 얘기긴 한데 그냥 초기 절망 상태에서는 공감적 경청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재구성으로서의 뭔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단계가 돼야 한다고 심리학에서 인제 위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챗GPT는 얘기해 줬어요. 근데 챗GPT가 그 말하는 이론 같은 거는 가끔씩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그 친구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요? 네. 어떤 걸요? 아니 그렇게 뭐 사진 보내 주고 한 말 한마디 해 줬던 게 음음.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했던 친구한테 네. "그러면 어떻게 했었는 게 좋았겠어?"라고 안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냥 먼저 그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해 줬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음.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인정받고 싶은데 음. "너가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때 '아 이렇게 보낸 게 친구한테는 지금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때 이해를 했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친구가 그러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고 음음. 싶어 하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뭘 해 주면 좋겠냐고 까지는 얘기는 못 해본 거죠. 네. 그 단계까지 더 깊이 나아가지는 음.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아예 다음에는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너가 필요하면 연락해."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았었을까? 음. 그러니까 지금 챗GPT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들 상대방의 타입마다 좋은 방식은 뭘까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데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아. 그리고 사실 음. 그 당시엔 저도 상처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네.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사실 이게 진짜 상대를 원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내가 이거 이렇게 상대를 위한답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음. 내 욕심이 더 앞서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아마 제 욕심도 있었겠죠. 내 위로가 지길 바라는? 그래서 오히려 친구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혼자 사색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 역시도 위로할 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당시에 제가. 고성은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지금
그 친구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김모 씨의 입장인가요? 어떤 입장이건 이런 비슷한 입장들 중에 있던 적이 있어요? 아이 그럼요.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게 뭐 다 이제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 거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을 테니까 음. 그렇게 막 상대가 저를 어 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마음을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관계나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이 더 감사해진 것 같긴 해요. 내가 음. 위로를 하는 입장에서도 위로가 받아들여졌을 때 너무 감사하고, 그게 힘이 쪼끔 뭐 힘이 엄청나게 되진 않더라도 아주 미약하게나마도 뭔가가 마음이 그냥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읽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스스로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주인데 부는 그냥 그럴 수 맞아요. 있도록 이렇게 한번 등 두드려 주는 거 그거를 음음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치. 그런데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방식으로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음. 것이고 음. 나머지는 그 친구가 혹은 우리가 모두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이제 맞아요. 당연한 거고. 사실은 이제 옆에 있는 관계들에서 받는 위로나 나누는 대화 같은 거는 부수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을 해줄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하고, 삶에서 열쇠가 되어 줄 때도 있다고는 느끼거든요, 그거를 저는 평소에 해야 된다고 봐요. 평소에. 음. 평소의 대화에서. 네. 음. 맞아요.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평소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가 무슨 큰일이 있을 때나 막 이렇게 해 주는 게 그게 뭔 소용이야. 그래서 저는 평소에 늘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이 친절이 막 말을 무조건 예쁘게 하는 친절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자기 식대로의 수용과 어떤 베품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한테 함부로 위로를 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책으로 배웠는데 아. 그런 데에나 어떤 우리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기술이란 아. 말을 써도 되나 이럴 때? 음. 적절한 방법? 음.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적으로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음. 있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머리 굴리면서 해야 되나 싶고. 음. 그래서 좀 다시 고성 얘기했던 네. 포인트로 좀 돌아가 보면은, 사실은 결국에는 그 키를 갖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취약해졌을 때 나는 어떻게 그러면 인제 '이 상황을 마주해 가나?'라고 했을 때, 고성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할 때 생기는 실수나 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를 회복시키게 하는 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그 사회적으로서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가치 없게 느껴졌을 때가 있냐는 게 일단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됐을 돼야 되게 말씀하시는 어떤 취약성 연약함의 상태로 가는 거죠? 네. 지금 대화에서는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좀 네. 말씀드려 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어떤 같이 작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제가 막 실수를 해요. 혹은 감정적으로 뭐가 쌓이고 있어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게 상대가 잘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나의 어떤 부분을 계속 건드리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그냥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느껴져서 내가 스스로 계속 취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 일을 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요즘에 이제 근 몇 년 동안 건강해지면서 제가 계속 시도해 보고 있는 거는 내가 실수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계속 나를 나약하게 만들어질 때 그게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최대한 진솔한 말로 일을 하는 관계에 공유를 하는 것? 네. 그게 저한테는 요즘에 제 취약함을 마주해 가고 관계 안에서도 서로의 안정을 찾아가는 어떤 키로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제일 최대한 빨리 해야죠. 예. 예. 근데 이때 정말 진솔하게 말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진솔이라는 거는 내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하면 진솔은 아니에요? 팩트 위주로 말하면 되긴 해요. 어. 근데 내 해석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내 해석이 과대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해석된 말로 잘못 던지면 안 되죠. 너무 무거워지고 어. 갑자기 싸움이 나거나 예. 하여튼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변질되는 것 같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운 감정에 대한 것과 내가 팩트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을 잘 구분해서 동시에 좀 잘 설명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해석한 것이 맞는가를 스스로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시점을 저는 그래도 좀 빨리 갖는 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맞아?'를 음. 상대방과 음. 최대한 빨리 확인하려고 그래요. 음.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안 보려고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제 저로서는 되게 힘들어지죠. 음. 잘 받아들여진 경험과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 당연히 두 개 다 있는 거죠, 구성.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둘 다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 정확한 최대한 정확한 언어를 써서 팩트 위주로서 교환을 해야 되는 건데 음.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편안해하는 사람이고 근데 음. 편한다는 것과 음. 능숙하고 유려한 거랑은 또 달라요. 음. 이게 저도 어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을 단어를 쪼끔 잘못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음. 최대한 제가 느끼는 것을 투명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음. 또 그 하나하나의 감정을 상해하면서 상대가 들으면 이게 음. 잘 안 되고 음. 또 제가 그렇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하는 말들을 저도 하나하나 다시 되짚으면서 이게 맞냐고 확인을 하거든요. 음. 그것에 오해하지 대해서 기분 않 나빠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예. 싶으니까 하나하나 예. 물어보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 나쁘거나 음. 실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오해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제고 음. 둘이서 오해 없이 거칠더라도 오해 없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태도 자세가 음. 제 일의 덕목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음.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음. 보자."라고 판을 깔았는데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말을 뭐 돌린다든가 피한다든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경우들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상황과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다르니까 팩트 위주로서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흉하니까 그 팩트가. 너무 흉하고 거치니까 그것을 되게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상대는. 음. 근데 저는 그렇게 거칠고 흉한 것도 같이 뜯어보면서 음.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 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에너지가 이제 무색해지게 되는 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속이 상하죠. 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접근하는
방향들 순서의 차이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까 그 들어 주셨던 네. 예시가 있었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거나 네네. 어떤 관계 안에서 최대한 확신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감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꺼내 놓지 않으면 그 감정의 골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쪼끔 불편하지만 맞죠. 해야 되는 대화가 있는데 음음음. 이 불편함을 내려놓고 이 중요성을 봐야 되는데 이 중요성을 보지 않고 불편함을 보게 되면 음. 대화가 어렵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준비한 질문 또 주시죠. 아니 나 오늘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은 약간 이 꼭지였거든요. 위로에 대한 아. 거랑 또 '내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지?' 이랑 근데 고성은 혹시 또 다른 팁이 없나요? 그리고 저는 고성한테 궁금한 게 아 네. 자기의 취약함 상황에서 관계의 취약함 속에서 빨리 알아채고 진솔하게 말하는 게 제일 네네네. 좋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성은 이 방법을 네. 어릴 때부터 잘 했습니까? 아니면 궁금해요. 아니요. 저는 뒤늦게 머리가 트인 편이기 때문에 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은 항상 어릴 때 막 해 왔지만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이제 누적이 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나 더 음. 괜찮구나.'라고 하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음. 그리고 또 내가 나를 더 이해하게 되잖아요, 네. 점점 살면서. 그래서 내가 덜 불편해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편해지는가가 또 시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음.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게 됐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단계를 계획하진 않았지만 음. 좌충우돌하다가 세팅이 된 거죠. 음. 네. 연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타입이니까 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 음. 그 노력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스스로한테 줬을 것이고. 저는 이러한 변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었다기보다는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못하고 시도할 생각도 없이 굉장히 수동적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고 근데 상대가 내가 나는 몰라도 상대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음.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못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별로 없죠. 저한테도 제 방식대로 저한테 예.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은 드물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30대 돼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관계 속에서 꼭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싸우고 막 이런 여러 음. 가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하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겪었어야 되는 이 사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정신을 이제 차리고 주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노력을 하면서 시도해 보니까 그 시기에는 이런 방식들을 받아주는 동료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쪼끔씩 쪼끔씩 이 과정이 수용이 되면서 발전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용기 내서 말할 때 그거를 가끔은 못 알아듣고 약간 다르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대다수는 용기를 내서 말할 때 들어주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그 시기에 있었던 것 같고 음.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또 용기가 생겨서 그다음 단계로 쪼끔은 덜 미숙하게 말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쪼끔씩 덜 삐그덕거리면서 진솔한 말하기를 시도하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음. 진솔한 말하기를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진솔한 거는 맞았고 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음. 근데 저는 확신은 처음부터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라는 말은 잘못됐고, 이게 결국에는 내가 나를 공부를 해 나가는 음. 과정에서 이제 음. 20살 30살 넘어가면서 내가 나를 더 알잖아요. 알아야. 스스로 네. 공부가 많이 돼 왔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네네. 이런저런 경험을 해서. 그래서 음. 스스로 공부를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쪼끔 더 알고, 나는 어떤 뭐 스트레스나 상황에서 해결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방법을 당연히 더 쉽게 알 테고. 음. 그러니까 변수가, 어릴 때는 나도 내 자체도 변수고 상대도 변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음. 근데 상대는 여전히 변수이지만 이제 내 안에서는 이게 변수가 변수로서의 어떤 것들은 많이 이제 해소가 됐겠죠, 그쵸. 공부를 많이 맞아요. 했으니까. 내 변수를 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음. 이 관계를 이렇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이고, 음.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식들을 혼자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잖아. 음. 그러니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틀린 말 아니니까. 아. 네. 맞네요. 김무의 질문 코너 여기까지 대화 마칠까요? 어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